왜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걸어다니면서도 라면 생각, 집에 잘 기 전에 라면 생각만 하던 그 사람이 야, 우주 개척 시대인데 우주인들도 거기 가면 뭔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이 되면 모든 것의 해결 방법은 학교를 졸업하면 사회 시작이지만 테임은 그랜마 모세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그림을 시작한 게 78세예요. 맨 처음부터 나는 78세가 되면 이제 그림을 그려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보통 보면 60세가 지금 정년 퇴임이에요. 그죠? 특정 공무원 같은 게 62세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교수님 같은 게 65세 정도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60세인 거죠. 실제로 퇴임이 60살, 62세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수명이 83세 정도가 돼요. 83세에서 85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자, 여자 그냥 공통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퇴임하고 나서 20년 이상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퇴임하고 20년 이상 살았을 첫 번째는 뭘 먹고 살지? 뭘 가지고 우리가 경제적인 수단을 유지하지? 라는 생각들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은 경제적인 수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은 건강이고 일은 나의 평균 수명을 늘려주는 그 방법인 거죠. 내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고 싶다면 내가 쓰임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쓰임새,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역할이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대부분 오래 살아요. 여기도 보면 이분도 되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고된 노동 속에서 살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일이 생긴 거잖아요. 또 하나의 제2의 자기 일이 생기고 거기에 몰두하고 내가 역할이 생기게 되면서 100살까지 산 거죠. 지금 보면 예전에는 실제로 100년 전만 해도 30, 40에는 거의 다 죽거나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지금 아니죠. 장례식장 가보세요. 80대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70대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80대는 90대란 말이에요. 그럼 평균이 83세에서 85세라는 건 뭘까요? 실제로 그 뒤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잖아요. 훨씬 더. 그렇죠? 그럼 보통 우리는 이게 진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사고에 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통 90살 이상 살겠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100세 시대라는 것들이 점점점 이게 말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주변에서 볼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명 연장과 시간의 공백 기간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지금 예전하고 그렇게 20년, 30년 이런 공간들이 더 되게 많이 생긴다라는 거, 퇴임 이후에. 그리고 기존 은퇴관과 예전에는 은퇴하면 그냥 소일거리는 하다가 그렇게 삶을 조금씩 좀 정리하지라고 했는데 너무 긴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원래 의료적인 그런 지식과 계산법은 아니지만 우리 지금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달라졌잖아요. 어떻게 신문에 크게 나오고 그러는데 60살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60인데 거기다가 뭘 곱해요? 곱하기 0.8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의 건강 상태나 예전의 몸의 상태의 60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 60살은 그냥 60살인데 지금 60살은 곱하기 0.8을 해서 48세와 예전의 60세와 같다라는 거예요. 본인 나이에 한번 0.8을 곱해보세요. 본인이 지금 몇 세에 해당되는지 예전하고. 그렇죠? 그렇게 금방 곱해보면은 내 나이가 지금 아직도 40대거나 30대일걸요? 그렇죠? 그러면 내 몸 상태가 그렇다면 뭔가 이제 나는 퇴임하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를 버리셔야 돼요. 새로운 직업의 필요성들을 느끼셔야 된다는 내가 60살까지 내가 62살까지 이렇게 일했는데 뭘 또 해?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쌓아왔던 그런 경험들의 축적? 이런 걸 가지고 뭘 해볼 수 있을까? 또는 이렇게 AI가 할 수 있는 게 많다는데 그 AI를 잘 다룰 필요가 없어요. 아주 잘 다룰 필요가 없고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만 알면 내가 수십 년 동안 축적했던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거를 얘네들을 가지고 어떻게 포장하지라는 생각들만 하시면 얘네들을 가지고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나는 AI를 누구보다도 더 잘 이럴 필요는 굳이 없어요. 60세가 예전에는 그렇게 체력이라든지 모든 것들에 대해 쇠퇴하는 정점에 있는 그런 나이였는데 지금은 내 능력이 정점인 시기구나 라는 생각들을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신체적 정신적 역량, 우리의 자산은 AI를 다루는 그런 능력들이 아니에요. 나의 경험, 누구도 경험하지 않은 오로지 나의 경험이 그 경험이 수십 년간 축적돼 있잖아요. 그게 내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가공하면 굉장히 빛나는 보석이 되는데 내가 그게 무슨 남들 다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 그냥 남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먼지가 가득 싼 그런 물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자꾸 보듬어주고 자꾸 쓰다듬어주면 정말 반짝반짝하는 보석이 된다는, 그 보석을 남들에게 알려주고 포장해서 보내는 건 AI에게 맡기면 돼요.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공해서 만드는 거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세고 셌어요. 그리고 나는 안 돼. 이제 60템이잖아. 저도 가끔 안타까운 게 있는데, 저 주변으로 퇴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선배들 보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소일거리 뭐 하지? 등산이나 할까? 아니 외국에 나가지고 뭐 1년에 한두 번 나가가지고 외국 갔다. 그럼 외국 나가면은 거기서 평생 살 수 없잖아요. 길게 가봐야 한 번 가면 한 달인데, 또 2번 간다 그랬으면 2번 가면 2달인데 10달 뭐 하실 거예요?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하겠어요? 맨날 등산 그것도 맨날 등산 갔다 왔다고 해봐야 한 3-4시간 아니겠어요? 나이가 들면 80, 90 되면 그 등산도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럼 진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대부분 60살 정도까지는 기존에 해왔던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해왔던 사람인데, 근데 전혀 다른 거를 해본 거예요. 62세에 KF 창업했던 커널 샌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KFC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한두 번 또는 많이, 여기서 파는 닭튀김이라든지 아니면 햄버거라든지 이런 거 사드셨을 거예요. 커널이라는 거는 그냥 대령이라는 뜻이에요, 대령.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이건 주지사가, 당신이 우리 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공헌을 했으니 당신은 그냥 대령이라는 뜻으로, 커널 샌더스라고 이렇게 애칭으로 칭하게 된 것들이죠. 그리고 62세에 창업해도 62세. 65세에 데뷔한 사람이 있어요. 로라 잉걸스라는 사람이. 이분도 한 1860년대 사람이에요. 서부 개척 시대에 있었던. 대부분 뭐겠어요? 서부 개척 시대에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들도 집안일, 그 다음에 그런 목축업 같은 것들, 그런 일들을 얼마나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렸겠어요. 그렇게 계속 살아오다가 62세 때 계기가 돼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거 좀 설명해 드려요. 61세. 우리가 컵라면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하지 않은 건 알고 계시죠? 되게 일본에서 개발했는데, 그 컵라면 개발한 게 61세에 개발했다. 누가 개발했냐면 모모호쿠라는 일본 사람이 개발했다는 거죠. 이분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해서 작은 사업들도, 식당들도 하거나 막 이러는데, 했다가 망하고 했다가 망했다가 막 이랬던 거죠. 그러면서 뭐 하나를 알았냐면, 닭을 튀기는 자기만의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닭을 튀겨서 맨 처음에 레스토랑을 했는데, 자기 비법으로 닭을 튀겼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맛있는데? 닭튀김이 이렇게 맛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한 번 튀기는데 30분 걸리는 거예요. 그럼 닭튀김 하나 시키면 30분 기다리면 사람들이 오겠어요? 야, 이걸 어떻게 바꿔? 야, 이게 다 맛있도 않은데 30분이나 걸려. 필요는 뭐예요? 발명의 어머니잖아요. 이걸 좀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했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압력밥솥에다가 기름을 집어넣고 그것들을 찌듯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된 거죠. 거기다가 백후추를 뿌린 거죠. 우리가 그 맛의 원래 맛의 그런 기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봤더니 그 주변에 있는 레스토랑 하던 사람들이, 나도 그거 팔게 해줘. 그래? 그럼 이제 이게 뭐가 되는 브랜드 같은 거죠. 그러면 네가 한 마리에 10,000원 정도 팔았으면 나 1,000원 줘. 이렇게 된 거죠. 내 레시피를 가지고 만들었다. 근데 그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몇만 개의 매장들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분도 90살 넘게 살았어요. 이거는 뭐냐면 서부 개척 시대에 그런 생활상을 그렸던 그런 드라마예요. 원래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인데, 이 TV 드라마로 나왔던 이 초원의 집의 원작을 누가 썼냐면 로라 잉걸스 와일더라는 사람이 썼던 거예요. 이 사람이 65세 때 썼던 거예요. 그 전까지 뭐 했어요? 서부 개척 시대 집에서 목축업을 하는데 일 보태고 살림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 자고. 65세 정도가 되는데 딸이 아까 똑같아요. 이거 이렇게 관절염 이런 것처럼 이분들도 나이가 그때 드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신체적인 나이가 그때는 65세면 완전히 할머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딸이, 엄마, 이제는 이런 일은 힘들지 않아? 그래서 엄마는 그러면 지금까지 경험들을 그냥 한번 글로 써보는 건 어때? 글 쓰는 걸 어디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이 딸이 근데 그때 작가로서 그냥 글을 그냥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그 경험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경험들을 쓰면은 우리 예전에 그랬죠. 야, 내 인생을 글을 쓰면은 책 10권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 예전에 부모님들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그런 생각 해보시잖아요. 내 인생을 글로 쓰면 나도 10권은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써본 거예요. 이때부터 65세부터. 그 이분도 실제 95세 이생까지 살았던 거죠. 안도 모모후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뭐 작은 사업을 했는데 흥행하기도 했는데 나중엔 다 망하고 그래 라면 같은 것들을 이런 쪽에 그때는 라면이라는 인스턴트 라면이라는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근데 62세 때 어떤 것들이 있냐면 라면 가지고 뭔가 사업을 다시 하는데 미국에 가서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이 상품들을 팔려고 했더니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그릇이 없는 거예요. 미국 자체 갔더니 우리가 일본에 쓰는 라면 담을 만한 이런 그릇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봤던 종이컵이 있어가지고 라면을 부셔가지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은 거야. 그 설명을 해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떠올랐던 컵에다 한번 집어넣어 볼까? 라는 걸 생각했던 거죠. 라면을 컵에다? 야, 쟤네들이 라면 먹을 용기가 없대. 그럼 용기 내가 만들어주지. 그리고 라면 먹을 그 젓가락이 없대. 그럼 내가 그거 만들어주지. 그것까지 같이 해서 생각해서 만들었던 것이 컵라면이 시초예요. 컵라면. 그럼 여기서 컵라면으로 끝났냐? 컵라면으로 끝난 게 아니라 되게 91세가 돼서 뭐까지 해보냐면 라면에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부터 라면을 만들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라면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모든 거를 라면과 연결시키면 우주에서도 먹을 수 있는 라면을 만들잖아요. 결국 그게 흥행하든 흥행하지 않든 간에 똑같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테슬라 사장이 누구예요 지금? 일론 머스크시잖아요. 왜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왜 테슬라는 그렇게 지금 로봇에다가 자꾸 인공지능을 막 자꾸 넣으려고 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되게 어렸을 때 되게 힘들었던 거죠.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책을 읽었던 거죠. 뭐 성경도 읽고 불경도 읽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경전을 읽었는데 거기에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은하수로 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히치하이커 뭐 이런 것들 책이 있었잖아요. 그 책을 읽고 나서 되게 감명받은 거죠. 나의 사명은 혹시 저런 다른 별로 사람들을 안내해주는 그런 안내자인가? 라고 해서 그 사람이 했던 모든 것들은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화성으로 옮겨가는 그 단계를 다 밟아온 거예요. 전기차를 만들었던 거, 그 다음에 스페이스X에서 뭐예요? 저희도 그 로켓을, 이 사람의 로켓은 뭐냐면 한 번 쓰고 버리는 로켓이 아니라 다시 재생해서 계속해서 쓰는 그런 로켓들을 계속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나사의 기술을 뛰어넘었잖아요. 그래서 나사가 스페이스X에 이런 로켓 같은 것들에 대해서 주문해요, 거꾸로. 개인이 만든 회사인데. 그 모든 과정들이 뭐예요? 사람들을 화성으로 옮겨야 되겠다. 예전에 맨 처음에는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을 화성으로 옮겨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요? 화성으로 옮겨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모든 것은 생각하지 않아서 못하는 거지 생각이 되면 모든 것의 해결 방법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구들을 좀 만들어 본 거죠. 나이는 새로운 일을 막는 걸림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지혜라는 거. 우리에게는 경험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라는 부분들의 지혜의 창고라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커다란 경쟁력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는 학교는 졸업이 사회 시작이죠. 학교를 졸업하면 사회 시작이지만 퇴임은 조직을 떠나서 내일을 시작하는 제2의 입학이라는 거죠. 우리가 퇴임을 하게 된다는 것들. 60 이후에, 70 이후에 이런 것들은 제2의 입학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내가 나에 대한 직업생활을 그래도 90년 했으니까 이제 끝내고 소일거리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심 있는 부분, 그리고 내가 하면 정말 행복한 그 부분들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찾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황무지를 개척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작은 발걸음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이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내가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행복을 만들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죠.